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 기준으로 시장이 좀 빠르게 V자 반등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냈는데 이 V자 반등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HLB는 시세가 옆으로 계속 기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HLB 주주님들은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 좀 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HLB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시장 흐름을 적극적인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지금의 시장을 왜 적극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사전 내용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키워드를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미국과 중국이 뭘로 전쟁을 펼쳤죠? 관세 전쟁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 이상까지 지금 관세를 부과해 놓은 상황인데, 관세를 이제 더 이상 때리지 못하니 이제는 제품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두 국가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재부각되면서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을 보였고요. 관세로 인한 큰 공방은 없지만 100%대 관세를 부과한 뒤에 더 이상의 추가 부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100%대의 관세는 비현실적인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양국이 100%대를 부과해놨기 때문에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자, 협상을 좀 해볼래요? 이게 누가 먼저 얘기할 거냐. 지금은 한쪽이 완전 무릎을 꿇는 것에 있어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제안을 하느냐. 그렇죠? 협상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먼저 하면 이제 슬슬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미증시가 하락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매일 주고받기식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수출 금지, 그 다음에 보잉기 인도 거부, 이 두 가지를 이번에 내놨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H20 칩을 수출을 안 할 거다, 수출 금지해라,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품을 가지고 서로 또 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히토류랑 H20 칩 같은 경우에는요, 양 국가 산업별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주는 각각의 제품입니다. 첨단 산업은 물론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의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H20 칩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AI 개발 일정에 또 일정 수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또 제품으로서 이렇게 또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이런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의 협상의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접촉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해 와라. 내가 뭐든 들어줄게. 이렇게 배려 있는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하지만 중국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나 세게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가 채권 시장에서 반응하는 걸 봤잖아요. 채권 시장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최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채권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트럼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 협상이 된 국가들은 유예한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반응하는 것 또한 확인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의 성장 지표, 산업 생산 지표, 소비 지표 모두 다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이제 슬슬 꺾일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지표는 하향세인데 거기다가 부양책도 펼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너무 크게 무너지면 이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한 상황인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분기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나왔어요. 물론 중국 데이터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 지표를 보고서 또 심리가 좌우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이구환신 부양책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관세를 두드려 맞았지만 부양책을 펼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는 더 잘 오를 수도 있습니다. 관세라는 압박을 이겨낼 만큼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이만큼 가장 달달한 약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협상을 쉽게 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을 더 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시간을 끌고 부양책으로 방어를 최대한 하면 미국은 결국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이걸 자꾸 봐주고 져주니까 지들이 짱인 줄 알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아무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의 매출 55억 달러 정도가 타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나스닥
딱 선물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국내 증시도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LB는 지금 같은 시장을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매크로는 안 따라갑니다. 그쵸? 국채금리가 하락을 보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데 안 따라가잖아요. 그쵸? 시장 지수도 안 따라갑니다. 그나마 최근에 살짝 한 계단 주가가 낮아졌던 거는 주요 경쟁사인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가 FDA 승인 났죠?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또 미국 현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는 데에는 사실 유리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비 데이터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고 또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의 에스모라든지 여러 논문과 학회라든지 다양하게 좋은 데이터가 등재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사실 경쟁사고 나발이고 의미 없습니다. 자, 어쨌든 HLB는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러면 다음 일정이 뭡니까? FDA 재심사 신청을 했다. 요 일정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엄청 큰 재료는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재심사 신청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여기서 그냥 임상 포기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포기 안 할 거면 재심사 넣어야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이빌바이오도 4조 원대 라이센스 아웃,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2조 원대 라이센스 아웃. 이게 또 로열티랑 마일스톤을 받는 거기 때문에 70에서 80%가 다 이익으로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수익성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약품 관세는 어차피 당장 HLB에게 악재가 아니에요. HLB가 관세를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약품 품목에다가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은 HLB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자, 문제는 시가총액 20조 원 언저리까지 단기 목표로 좀 본다면 FDA 승인이 나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20조 원 언저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 시총 1등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제끼고 넘어가려면은 그보다 더 매력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매력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알테오젠보다 못한 기업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FDA 승인을 언제 받느냐, 그 승인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또 HLB의 전망과 이익에 대한 규모 등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따져보고 밸류를 다시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심사 신청 전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단가 조절을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도움을 무료로 좀 드리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죠. 불필요하게 귀찮게 해드릴 일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될 때만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최근에 문자를 딱 한 번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실제로 한 번 보내드렸고, 개인적으로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HLB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은근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청을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드리면 스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딱 2개 종목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HLB 매매 타점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죠. 자,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놓고 방송에 공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단가랑 보유 금액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또 강조드렸던 거, 현재 지수에다가 배팅하면 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언급드렸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2개의 종목을 메인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지간하면 개인 계좌는 좀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데, 참고해서 사고 파는 거는 알아서 할 테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한 번씩 언급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뭐 어렵지만, 대단한 거 아니지만 한번 공개를 좀 해드려 봅니다. 참고로 저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했고요, 다시 재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아직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잘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셨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흐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 그리고 참여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